한 달에 $20만 내면 무한한 지능을 얻는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이미 깨졌습니다. AI는 전기처럼 저렴하고 무한해야 한다고 여겨졌지만 이제 실리콘밸리가 이를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델과 플랫폼 전반에서 사용자는 더 엄격한 메시지 한도과 낮아진 접근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제한 뷔페에서 몇 시간마다 한 입만 허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한 AI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빅테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큰 맥싱이라는 광적인 신게임 때문입니다. AI는 점점 강력해지는데 왜 접근성은 오히려 줄어들까요? 한동안 챗GPT 플러스를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픈AI의 최신 추론 모델인 O1 프리뷰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일주일에 50개 메시지만 보낼 수 있게 제한이 생겼습니다. 비싼 요금제 이용자도 일주일에 몇 번만 실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전 세대 모델과 비교하면 약 98%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할당량이 다 소진되면 화면이 멈췄습니다. 이걸 오해할 방법이 있긴 했지만 대가가 따랐습니다. 2024년 12월 오픈AI는 월 $200인 챗GPT 프로 등급을 도입했으며 이는 플러스 요금제의 10배 가격입니다. 이 요금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델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무제한 지능은 여전히 있지만 더 높은 유료 장벽 뒤로 이동했습니다. 오픈AI는 이를 일종의 정비 작업, 즉 서비스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업무에 이를 깊이 써오던 사람들에게는 예고 없이 도구가 갑자기 손이 닿지 않게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델은 여전히 있었지만 접근이 더 어려워졌고 사람들은 사용량을 스스로 제한하며 쿼터 초기화를 기다려 가장 어려운 질문이나 작업은 아껴두었습니다. 할당량이 다 떨어지면 멈춰서 기다렸습니다. 지능이 더 저렴해지고 더 널리 보급될 것이라고 수년간 이야기해온 회사들이 미래라고 팔아왔던 바로 그 것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약속과 실제 사용 사이의 격차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업계가 이 모델들을 확장형 방식대로 최대 용량으로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수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완벽한 우회책인 토큰 최대화를 고안했습니다. 토큰은 언어의 조각, 단어 또는 기계 사고 과정의 작은 단계를 뜻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모델을 더 똑똑하게 할 수 없을 때 대신 메토도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은 답을 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단어나 토큰을 처리하도록 강제로 시킵니다. 즉각적으로 답을 주는 대신 이제 시스템은 먼저 자기 자신과 길게 대화를 나눕니다. 한 문장이 화면에 보이기 전 수만 단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인간이 쓴 것만 학습했지만 최신 모델은 이전 모델이 생성한 방대한 텍스트도 학습합니다. 핵심은 같은 기계에서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해서 성장 곡선이 평평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메타의 라마3는 15조 개가 넘는 텍스트 토큰을 학습했으며 이는 이전 버전 데이터의 약 7배입니다. 그만큼의 인간이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책장에 쌓는다면 그 길이는 거의 2900km에 달할 것입니다. 토큰 맥싱은 그 숫자를 더 불리는 것입니다. 모델들은 어려운 질문마다 이전 출력을 반복 확인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슈퍼컴퓨터 없이도 같은 칩에서 더 많은 지능을 짜낼 수 있습니다. 기계가 자기와 더 오래 대화할수록 작업 점검과 아이디어 시도, 불필요시 버리기가 쉬워집니다. 추가 사고는 한 번에 한 단어씩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건 잠깐 멈춘 뒤 답변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랑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공황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세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가까운 이들은 그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업계는 컴퓨팅 파워를 10배 늘리면 모델이 훨씬 똑똑해진다는 핵심 신념을 따랐습니다. 더 많은 컴퓨팅 파워는 해마다 더 많은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전체 비즈니스 모델이 이 가정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러 연구소에서 데이터는 컴퓨팅 파워를 10배 늘려도 성과는 10, 15% 또는 그보다 적게 향상된다는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지능이 크게 발전했지만 이제는 소폭만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오픈AI도 이를 목격했습니다. 다음 도약을 기대했던 코드네임 오리온은 훈련 일부만 거친 상태에서 이전 주력 모델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 이후 발전이 멈췄습니다. 테스트한 사람들은 개선폭이 기대보다 작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출시되었을 때 오랫동안 약속했던 GPT-5가 아니라 GPT-4.5로 나왔습니다. 이름부터 한 단계 낮아진 것이 모든 것을 말해줬죠.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 속도 저하 소식이 유출되자 오픈AI 최고 책임자 샘 알트먼은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장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 게리 마커스는 그 한계가 몇 달 전부터 명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에 수십억 달러가 걸려있던 안드리센 호로위츠조차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더는 예전 같은 수준의 지능 도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일부에겐 일시적 정체, 다른 이들에겐 한 시대의 끝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금은 계속 들어왔고 방향만 달라졌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진보가 곧 있을 거라는 메시지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많은 이들이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돌파구를 이끌었던 전략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다음 성과는 훈련 이후 단계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초기의 빠른 발전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각 새로운 모델은 이전 모델보다 더 똑똑해 보였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누구에게나 분명했죠. 최신 버전들은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좋아지고 부드러워졌으며 신뢰성도 높아졌지만 수십억 달러 투자에 비해 큰 도약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업계 전체가 기반을 두고 있던 근본을 의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업계는 여전히 효과가 있어 보이는 한 가지, 즉 모델에 더 많은 토큰을 주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모델이 더 작고 질문에 답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던 시절, 챗 GPT는 한 달에 $20에 출시되었습니다. AI를 운영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던 때 정해진 가격이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단 $20만 내고도 오픈 AI에 한 달에 $120가 넘는 컴퓨팅 비용을 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용자 한 명 한 명이 서비스 제공 비용과 실제 청구 금액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습니다. 이건 식료품점이 단골을 잘 대접하고 나갈 때 $100 지폐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손님을 1000명 더 찾으려는 거죠.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현금이 더 빨리 소진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입니다. 모델이 생각을 조금 더 오래 할 때마다 비용이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빠른 응답이었지만 이제는 사용자가 답변을 받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긴 추론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성 면에서는 훌륭하지만 비용 면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어려운 질문일수록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최고의 모델을 찾습니다. 이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칩은 이미 구매되었고 데이터 센터도 세워졌지만 이를 정당화할 수익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벤처 투자 회사 세쿼야는 이것을 AI의 6천억 달러짜리 질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I 하드웨어에 쏟아붓는 수백억 달러와 이 산업이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사이의 간극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손익분기점만 맞추려 해도 연간 수천억 달러가 들며 구독료는 일부만 충당합니다. $20짜리 구독자를 더 추가해도 이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헤비 유저가 늘어날수록 문제는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가장 강력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숫자가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들은 점점 더 비싼 요금제와 기업 고객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경제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계약은 고급 모델 비용을 시간 절약과 인력 대체로 감출 수 있지만 $20 개인 구독자 한 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그 구독자는 결코 진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품이 작동한다는 증거였고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가능하게 만든 화제성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적자를 감소하는 사용자 기반을 업계가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수준까지 키운 것이었습니다. 돈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연구소가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바로 그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확장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고 마감일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한정된 양의 글만이 존재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스팸과 저품질의 글을 제거하면 인터넷에 남아있는 진정으로 유용한 인간이 쓴 텍스트의 양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폭 AI의 연구원들은 대략 300조 토큰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가장 빠른 훈련 일정으로는 그 공급이 2026년쯤 대부분 소진될 수 있고 대부분의 전망은 2028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완전히 고갈되지만 모든 데이터가 동일하게 가치 있진 않습니다. 가장 좋은 자료는 이미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정성껏 편집된 책, 양질의 저널리즘, 동료 평가 논문 등은 여러 번 훈련에 쓰였습니다. 남은 건 평범한 웹페이지들 뿐이라 다시 봐도 얻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더 많은 페이지를 모아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큰 도약을 이끈 인간 텍스트가 점점 줄고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도 그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여전히 바닥이 없어 보이는 유일한 원천, 즉 기계 자체로 눈을 돌렸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쓸 말이 없으면 기계가 스스로 텍스트를 만들어 다음 모델을 제공해 순환 구조로 기계가 기계를 가르치게 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시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후 나타나는 현상을 모델 붕괴라 하며
2024년 학술지 네이처가 그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각 세대의 새로운 모델이 기계가 만든 텍스트를 주로 학습되면 특정 방식으로 망가지며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실제 인간의 글에 존재하는 개성과 정체성은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점점 사라집니다. 모델은 점점 더 평면적이고 반복적인 자기 복제로 변해갑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네이처 팀은 모델에 중세 교회탑 관련 글을 입력하고 답변으로 다음 버전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9번째 세대에 이르자 모델은 질문을 완전히 잊고 건축에 관한 글이었음에도 이제는 산토끼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이전 세대 답변으로 훈련될수록 실제와 멀어지며 기계 생성 텍스트를 추가해도 퇴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은 시스템을 평평하고 속이 빈 메아리로 빠르게 이끕니다. 인간이 쓴 글을 다시 넣어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기계가 만든 부분은 거의 찾아내기 힘든 오류들을 슬그머니 끼워 넣습니다. 결국 모델은 자신의 추측을 사실로 믿기 시작하고 자신의 맹점을 더욱 고집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자신이 의존하는 근원까지 오염시킵니다. 거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인공지능이 세상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버지니아 북부의 라우든 카운티 바로 외곽에는 창문 없는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풍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바로 이곳을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약 8억 7,500만 달러의 세수입을 카운티에 가져다 주었고 이는 학교를 운영하고 도로를 건설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AI 하드웨어가 가장 밀집된 곳이 되었고 이곳으로 유입되는 전력의 양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형 데이터 센터는 약 30메가와트 전력을 요청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의 캠퍼스가 수백 메가와트의 전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곳들은 이제 기가와트급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곳이 2개의 원자력 발전소 전체 출력만큼의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전력은 이미 요청되었고 승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전력을 이동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의 전력을 담당하는 도미니언 에너지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새 용량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부지를 연결하는 데는 이제 4년에서 7년이 걸릴 수 있고 심사 대기열에 올리는 데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이제 병목은 칩이나 모델이 아닌 전력망입니다. 토큰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고급 쿼리는 단순 챗봇보다 실행 시간이 더 깁니다. 그 말은 전력망에 더 오랜 시간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절대 고갈되지 않고 모델이 절대 노후되지 않는다 해도 이를 공급할 전력은 허가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인프라에 막혀있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가동될 수 있는 AI 프로젝트 수에 명확한 제한을 둡니다. 시스템이 빠르게 확장되지 않으면 누가 접속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결정될까요? 최고의 AI는 모두를 위한 저렴한 공공 서비스가 되지 않고 실제로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더 단순한 모델들은 기업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 널리 제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오래 생각하고 답변마다 더 많은 연산 자원을 쓰는 시스템은 점점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고객에게만 제공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고 성능 시스템의 비용이 오르며 두세 개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입니다. 최상위 등급은 실제 컴퓨팅 비용에 맞는 가격이 책정되어 마케팅에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큰 계약을 계속 체결할 것입니다. 최고의 모델에 의존해서 중요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격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내세운 약속은 인공지능이 해마다 더 저렴해져 모두가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모델이 의도적으로 제한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은 경제적 이유가 있지만 사용자들은 예고 없이 제한당해 배제당한 듯 느껴집니다. 이제 보편적인 인공지능은 없으며 등급별로 나뉩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구독 방식뿐 아니라 경력도 재편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확대로 다음 세대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AI가 사무직 구조조정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지켜보거나 영상을 시청하세요.